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갑자기 교체됐습니다. 자진 사퇴라고는 하지만 경질로 보는 게 맞겠죠. 미국 국빈 방문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갑자기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교체한다는 게 너무 이례적인 일이어서 많은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문화와 관련된 중요 일정이 빠졌고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실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블랙핑크 공연이 안보실장 경질까지 할 사안일까요? 또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긍정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두드러진 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작스러운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가 향후 외교안보의 공백이나 허점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얼마에요? 인공지능 격리회계 얼마에요? 재고관리 제조 생산 얼마에요? 건설 현장 ERP도 얼마에요? ERP 월 39,000원. 창업 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에요가 좋습니다. 이 부가세 별도. 2023 한국 소비자 평가 픽업 부문 대상 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 원 특별 지원까지. 특별 한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보세요. 호텔식 컨셔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올해도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시작이 생겨나길, 작은 가능성들이 피어나길. 이것이 구글 플레이가 창구를 이어가는 이유. 구글 플레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앱게임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창구 프로그램.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쉽고 빠른 인쇄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에즈랜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현안 짚어보는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 문화예술회관이 올해로 꼭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문경 문화예술회관의 엄원식 관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자, 후쿠시마 수산물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절대 들어올 일 없다.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오면은 저희 당 거의 문 닫는다고 봐야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으신 그런 분야고. 그럼요. 또 이게 물론 과학적으로 정말 100% 완벽하게 문제 없다라는 게 밝혀지면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이제 십수년, 수십 년 안에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여러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떤 과거의 어떤 부분보다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간다라고 일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국민의 어떤 안전,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양보는 절대 불가능하다. 당연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전에 일본 언론 보도였나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예전에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할 때도 그랬다. 이런 보도가 저는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말고 예.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한 보도가 있습니다. 오염수 사실 관련했나요, 이게? 예. 교도통신에서 오늘 아마 일면 톱으로 보도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뭐 한국 국민들께서 뭐 어느 정도 뭐 이해를 하실 거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 안 납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대화가 오간 적이 전혀 없다, 오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당시에 함께 자리를 했던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지금 발표를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나저나 이 오염수 방류 이제 곧 한다고 하는데, 4월, 5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강력히 좀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네, 러시아가 그 방류할 때도 일본이 또 항의를 했다면서요. 방류하지 못하게. 네, 지금 이제 오염수 방류 같은 부분은 이게 단순히 그냥 일본에서 하는 게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니고 이제 방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남해안에 특히 그 어떤 수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거의 국민들의 어떠한 의구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100%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우리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이라든지 여러 인접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우리도 반대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여기 순천 민심도 굉장히 안 좋겠네요. 남해안에 접해 있어서. 그럼요. 만약에 이거 한다 그러면은 여수, 저희 순천, 말할 것이 부산, 제주 전부 다 이거는 굉장히 악재이기 때문에 남해안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요즘에 일본에 항의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너무 잠잠한 거 아닌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니만큼 너무 잠잠해요. 왜 대응을 안 하나 우리 정부가. 물론 일본 대사 대리를 불러가지고 이제 초치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라는 것인데. 예. 근데 일본 대사 대리가 너무 방자해요. 방자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치를 당할 때 대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냥 잘 알겠고 본국에 전달하겠습니다라고만 합니다, 보통. 예. 예, 우리나라 대사가 어디 가가지고 조치당해도 거의 똑같습니다. 본국에 전달하겠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인데, 예. 이제 이번에 일본 대사 대리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슨 나오자마자 바로 독도는 일본 땅이다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초치됐던 대사 대리가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죠.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이제 초치 당하고 나서도 바로 또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실제 역사적으로 아니면 국제적으로 합의된 어떤 영토와 관련된 독도 당연히 우리 땅이잖아요. 긴 말 할 필요 없이.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 그냥 단순히 한국 정부의 우려를 일본에 전달하겠다라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예. 대사도 아니고 고작 대사 대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에게 전면적으로 지금 반발하는 그런 코멘트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외교 관례에 비춰보더라도 굉장히 방자하다. 약간 홍준표 시장님이 자꾸 쓰는 표현이라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이거는 진짜 방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단순히 초치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거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든지.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외교부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걸 넘어서 우리 대통령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저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이쯤 되면 지난 3.1절 기념사 때부터 계속 이 얘기가 일본 대일 외교 얘기가 불거지는 것 같은데 너무 우리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쌓여서요.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데 우리 맞습니다. 정부 이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번에 다 포기하기는 또 자기네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더라도 톤을 낮출 수 있어요. 예컨대 독도의 주장을 하면서도 국제적으로는 예를 들면 한국의 영토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든지 뭔가 나름대로 일본 입장에서도 양보를 하는 제스처를 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교과서에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까지 쓰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성의 있는 조치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물컵에 물을 절반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일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후속 조치, 추가적으로 물을 좀 따르는 조치가 줘야지 이게 우리의 노력들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당연하죠. 그게 상식적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 정부는 지금 굉장히 오만방자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대응들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는 저는 좀 일본 정부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좀 아니 우리 국민도 좀 생각해야죠. 그럼요. 저기 네. 일본에 무슨 뭐 선거 있다면서요. 뭐 그런 걸 뭘 또 감안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이런 얘기할 때가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민주주의 국가는 항상 선거철입니다. 뭐 일본이 예. 선거철 지났다고 갑자기 뭐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가지고 뭐 완전히 우리 쪽으로 또 이렇게 양보를 하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물 밑에서라도 아니면 뭐 제 생각 같아서는 공개적으로라도 이런 식의 일본의 태도들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나온다면은 예. 우리가 얘기한 제3자 면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점에서 우리가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는 좀 강경한 메시지들을 예. 일본 당국에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뭐 어제도 이시오늘 시간에 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네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를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네. 자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미래지향적 미래로 가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그대로 우리 국민이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해명을? 좀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좀. 그러니까 국민이 뭘 받아들여야 하냐 마냐의 당위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3대 정치에서 그 어느 누구도 국민을 계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결정을 하는 주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게 가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정책이든 외교든 안보든 추진한다 하더라도 예. 정권이 이거 또다시 이게 완전히 또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정책을 펴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참 너무 답답하네요. 예. 자, 의전 비서관, 외교 비서관, 그리고 어제는 김성한 안보실장까지 연이은 사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또 정확히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안 하니까 이런저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 대통령실 내 지금 알력 다툼 있는 거 아니냐, 뭐 블랙핑크 얘기도 나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김건희 라인 얘기도 나오고 김태효와 갈등 얘기도 나오고 뭐 좀 취재된 거 있습니까? 좀 관계자들로부터 좀. 예. 저는 취재보다도 예. 이거는 저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납득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뭐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들까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이거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김성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아무리 사의를 표명하고 문제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미국 국빈 방문,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까지는 좀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그런 겁니다. 이제 그 근본적인 물음이 잘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블랙핑크 얘기 나오고 뭐 이게 사실 뭐 블랙핑크의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뭐 공문이 많이 누락되고 이런 부분들 뭐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미국 방문 이후까지는 좀 미뤄야 됐었던 것 아닌가. 당사자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대응도 그렇고 저도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조태용 신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외교 전문가로 비례대표를 했던 분이고 예. 최근까지 주미대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국빈 방문 자체가 문제는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튼 저로서도 좀 이런 어떤
실장의 가벼운 사의 표명과 또 그 수락 이런 부분이 썩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예. 네. 그나저나 우리 국민들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문제되는 게 말할 것도 네. 없고 외교 특히 최근에 대일 외교 큰 구멍이 지금 나 있고 또 안보는 너무 미 일에만 의존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되고 어쨌든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는 거. 예. 자, 김재원 최고위원 참 지난번에 5.18 망언도 있었고 얼마 전에 전광훈 그 보수 천하통일 발언까지 그리고 또 네. 사과를 또 했습니다. 이 실언과 사과가 너무 잦은 거 아니냐. 예전에 왜 이재명 대표 예안 사람이라서 그래 이것 때문에 여기 안동이잖아요. 맞죠. 네. 여기 유림들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예. 우선 정광훈 목사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정광훈 목사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우파를 정광훈 목사 어떻게 천하통일합니까? 이거 무슨 천하람의 천하무적도 아니고, 물론 제가 천하통일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게 실수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광훈 목사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수준이 아니고, 예.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우리 대구와 경북에 계시는 유권자들을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얕잡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게까지요? 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거의 대구 경북 출마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예. 대구 경북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정광훈 목사 손 잡아가지고 한번 최고위원 당선됐다 해가지고 총선에서도 정광훈 목사 손잡고 이길 수 있다. 그 대단한 착각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착각을 갖고 있고 우리 대구에 계시는 경북에 계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정광훈 목사 찬양하고 무슨 5.18 관련해가지고 비판하고 하면은 좋아하실 거다라는 굉장히 착각에 빠져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대구 경북에 계시는 많은 주권자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셔야 된다. 아하. 저는 총선에서 뭔가 본때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실수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의도된 발언이다. 네. 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의도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문경 문화예술회관이 올해로 건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도 진행되고 또 계획되고 있다는데요. 문경 문화예술회관 엄원식 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엄원식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경 네네. 문화예술회관이 처음 문을 연 게 1993년. 이제 꼭 네네네. 30년이 됐는데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아, 네네네. 그 소개 전에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출장을 좀 다녀왔어요. 아, 예.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는 뭐 도서관도 이 장서 10만 권이 넘는 도서관이 3곳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공연장, 작은 공연장 있는데, 예. 저 문경 세제가 있는 문경읍 아시죠? 예, 예, 예. 거기를 출장을 다녀왔는데 예. 사방에 벚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너무 네. 이렇게 좋아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예. 우리 이 진행자께서도 예. 안동 강변의 벚꽃을 좀 보셨는가 싶어서. 아, 봤죠. 네. 지나다니다가 봤는데 그나저나 올해 벚꽃이 빨리 펴서 일주일 네네네. 당겼더라고요. 안동 벚꽃 축제 같은 경우도.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문경읍에 예, 예. 신북천 십리벚꽃길이 있는데 예. 그 4월 8일날 축제인데 거기도. 걱정입니다. 거기도 당겨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그때쯤 되면 다 질 수도 있어서 벚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벚꽃 얘기 이만하고요. 우리 문화예술회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네네네. 소개. 예. 그 93년에 예. 그 좀 인근 지역보다는 이런 시기에 이제 건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30주년이 된 건물은 저희들이 이제 대공연장이라 해서 한 800석 규모가 되는 공간입니다. 꽤 크네요. 예. 네네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영화 상영을 위해서 그리고 작은 공연을 위해서 300석짜리 공연장이 또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한 17,000평 되는 공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3곳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한 10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경문화예술회관이 원래 이제 저희들 개관 3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짜 뭐 이렇게 홍보도 뭐 많은 걸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많은 이 시설들이 한 곳에 다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이렇게 네네. 나눠져 있는 거죠. 다 분산되어 곳곳에. 있습니다. 예. 네. 이거를 다 문경 문화예술회관에서 다 관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 다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네네. 예, 예. 자, 30주년을 맞은 문경 문화예술회관 다양한 전시와 공연, 뭐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그 보통 이제 10주년, 뭐 20주년 이렇게 행사를 해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10주년과 20주년에 뚜렷한 행사를 못해서 30주년에는 뭐 이렇게 전시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 그간 30년간의 문경의 어떤 문화의 흐름 30년 전에 93년도 당시에 우리 문경의 문화 수준에서 지금 현재 2023년이 된 지금 문경의 문화적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전시, 네. 그리고 다양한 공연, 큰 공연들을 또 많이 준비를 했어요. 네. 특히 그 전시 중에는 우리 지역 출신의 임무상이라는 유명한 이 작가가 계시는데, 예. 개인적으로 일기를 한 68년을 써오셨어요. 아이고. 그 중에 화가신데 그림 일기가 또 20년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문경의 문화적 변천사를 그림으로 또 다 그려놓으신 분이라서 이런 소중한 어떤 그 전시를 시민들한테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올 들어서 또 매월 한 편씩 연극도 공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이게 뭐 혹시 공연 한 데이 이겁니까? 이 사업? 네네네. 예. 저희들이 사업 명칭을 예. 붙여봤어요. 공연한데 이거 이제 저희 뭐 사투리로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잘 붙이셨네요. 이거. 이제 벌써 1월부터 하고 있고요. 예. 매월 꼭 이제 한 편의 공연, 특히 대학로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인기 있는 연극을 12편을 지금 먼저 섭외해서 하고 있고.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사이에 또 이제 좋은 공연이 있으면 저희들이 뭐 30주년에 맞춰가지고
네. 많은 공연을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월, 2월, 3월 계속 공연을 하셨는데 매번 네네. 전성 매진이라면서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문경에서 연극을 보러 가려면 인근 대구나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 가게 되는 교통비, 식비, 그 다음에 티켓 이렇게 합치면 네 가족이 다녀오면 20-30만 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공연 한 편에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 일괄적으로 다 3,000원. 예, 영화는 한 편에 2,000원씩 받고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선물도 하시고, 본인들도 보러 오시고, 또 외지에서도 오셔요. 아, 일부러. 주에도 오시고, 예천에서도 오시고. 그렇겠네요. 예. 네네. 아우,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문경 시민. 네, 저 한번 오시죠. 예.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절대로 질이 떨어진다, 작품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아닙니다. 직접 다 연극을 보고서 결정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예. 작품성을 판단하고 어허. 또 저희가 재미없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재미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예. 4월에는 복길 잡화점 이런 연극을 공연할 예정이라는데 제목이 좀 독특하네요. 작년에 결정해서 제목이 재미있죠. 복길 잡화점.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좀 슬퍼요. 아, 슬퍼요. 그 치매가 걸린 그 부인 아내를 위해서 남편과 자식과 손녀가 나서서 좀 이렇게 예전에 자기 부인이 갔던 곳 그리고 예전에 그 자기 부인이 기억을 떠올릴 만한 그런 일들을 꾸며요. 그게 이제 코믹스럽게 꾸며지고 이제 한 번쯤 치매라는 거를 생각해보고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치매에 걸릴 수 있잖아요. 가족 중에.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면서 또 그걸 해학적으로 풀어내가지고 재미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네네.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웃음과 또 재미가 있는. 네, 기다리겠습니다. 오시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공연 시간은? 저희들은 영화든 연극이든 공연이든 저녁 7시 30분에 합니다. 주중에 이렇게 하십니까? 네, 이제 보통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하고, 요런 연극은 금토.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 7시 반, 또 영화도 금토. 또는 사정에 따라서 목금 이렇게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는 대관 행사가 많아서, 저희들이 기획한 공연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대관 행사 너무 많아서. 문경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30주년을 맞으셨는데 이제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이것도 좀 큰 숙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즘 이제 공연을 이렇게 하잖아요. 공연을 하면 저희 이제 며칠 전에는 이제 금난세 지휘자께서 오셔서 이제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신춘 음악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여 년 전이나 20여 년 전 같으면 박수를 언제 칠 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시민분들이 도대체 박수를 어디서 쳐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리액션을 해줘야 되나?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시민분들의 문화적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박수도 잘 치시고 호응도 잘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공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놀라워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민들한테 우리가 거짓으로 문화와 예술을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간에 우리가 이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문화적 예술적 질을 높여주는 부분에 좀 충실히 노력하고 시민들이 이제 공연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 지역민들한테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연 있잖아요. 그런 거 시민들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 전당의 역할을 하겠다. 아까 참 좋은 공연 있을 때 호응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음악회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렇게 호응할 때 보통 뭐 브라보 하면서 박수 크게 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게 제일 좋은 건가요? 호응할 때? 뭐 다른 것도 있나요? 혹시? 박수 크기도 있고 예. 이제 그 예전에는 이렇게 쑥스러워서 예. 특히 이 영남 지역 사람들이 그 무뚝뚝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 뭐 공연을 이렇게 판소리를 하면 추임새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무뚝뚝하게 호남 사람들은 막 얼마나 잘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호남 출신 분들이라든지 서울에서 공연을 많이 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놀라는 거는 어떻게 너무... 시민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호응을 잘할 수 있느냐.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분들이 끝나면 또 사진 촬영도 같이 좀 하자 그러고 또 그분들의 에티켓도 공연장에 예전에는 뭐 휴대폰도 뭐 울리고 그다음에 뭐 사진도 막 찍고 막 이런 좀 공연 분위기를 흐리기는 분위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렇죠. 예. 지금 그 서울에 공연도 많이 다니셔서 그런지 공연 수준이 아주 수준급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최근에 문경에서 효자 도시복의 묘와 비석이 발견이 돼서 화제입니다. 우리 저희 안동 MBC 뉴스를 통해서 또 보도가 됐는데 도시복의 묘를 발견하는데도 우리 관장님의 공이 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렇지 않고요. 원래 이제 그 묘소는 원래 있었는데 이제 후손분들이 그 묘를 많이 이렇게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면장을 하시던 분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천에서 그렇게 많이 홍보하고 있는 효자 도시복의 그 주인공 도시복의 묘가 문경 땅에 있다. 그리고 문경의 농안면 땅에 있다 해서 깜짝 놀라서 한번 찾아가 봤죠. 그래서 제가 SNS에 그걸 알린 적이 있어요. 벌써 6, 7년 전의 얘기인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지역의 향토 사가들이 그 내용을 알고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지역의 향토 잡지에 싣고 또 그 잡지의 내용이 신문에 실리고 그리고 안동 MBC에서도 그걸 뉴스로 다뤄주시고 하셔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뭐 관장님의 공이 크네요. 예. 아유, 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아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좀 간략히요. 우리 효자 도시복이 어떤 인물인지 한 30초 정도로만 좀 요약을 좀 해주시죠. 이게 뭐 명심보감 그 효행편 속편에 나옵니다. 그 어머니 복량을 아주 지극하게 하셨고 그 하늘의 감화를 받았는지 여름철에 홍시를 구하러 갔는데 호랑이가 그 등에 태우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어떤 그런 그 하늘도 감화한 진짜 하늘이 내린 효자죠. 그래서 예천군에서는 그 효의 동네로 소문이 날 정도로 효공원도 있고 상리면을 효자면으로 또 바꾸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네네. 명칭을 바꿨죠. 예. 상리면을 효자면으로. 네네네. 근데 그렇죠. 이 얘기 들었거든요. 왜 홍시 구하러 왜 호랑이 등을 타고 구해왔다. 뭐 강릉까지 가서 구해왔다. 이거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 얘기. 지금도 사실 홍시가 보관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여름철에 홍시 먹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때의 그 한여름에 그래 어머니가 홍시가 먹고 싶다 해서 그걸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감흥이 된 거잖아요. 어머니가 먹고 싶다 하시니까 나는 구하러 가야 된다는 그 신념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없는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구하러 간 그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 홍시를 구해가지고 올 때 그게 뭐 조금 지나면 다 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서서 빠른 속도로 이제 태워줬다라는 거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하늘도 감화한 그만큼 하늘이 내린 효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심보감편에 글이 실린 것 같습니다. 자, 효자 도시복의 묘와 비 발견.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 효자 도시복과 관련해서 효자면으로 바꿨죠. 예천군에서. 그리고 생가도 정비했죠. 정여비도 서 있죠. 그리고 예천의 그 한천가에 효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아생전에 효행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알리고 있지만 정작 그분의 묘소는 찾는 리가 없어요. 쓸쓸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기가 되어서 묘소 주변에 정비도 좀 되고 이분에 대한 뭐 이렇게 자료집도 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의 효행이 좀 많이 알려져서 요즘 뭐 옛날에도 뭐 공자 시대에도 공자도 요즘에도 버릇없다는 얘기를 했지만 예. 그래도 이런 효행이 좀 널리 알려지면 예. 그 가족 간에 또 이런 사랑도 깊어질 수 있고 또 부모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용인과 진천의 유명한 생거진천 사고용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그 효에 고장답게 예천과 문경 이 서로 간에 도시복이라는 사람으로 인연이 크게 이루어져서 새로운 요즘 시대에 맞는 효행이 널리 좀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경 네. 문화예술회관 3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도 시간 내서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예, 꼭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 문화예술회관 엄원식 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이어갑니다. 오늘도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항상 그 목요일은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보면. 오늘도 좀 늦었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일본 방문 이후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포용 행보에 대해서 일본 내 적극적인 화답이 있을 거다. 이른바 반컵론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일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언들 보면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뭐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안 하니까 지금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그 발언들 좀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2019년도보다 이 강제성 기술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교과서가 도쿄 교과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도쿄 교과서에 남성은 일본 병사로 징병되고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거를 징병되고가 아니고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참가하고라고 기술을 바꾼 거죠. 그리고 독도 관련해서는 일본의 영토라고 표기되었던 거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를 바꿨고요. 한국이 불법적으로 70여 년 전부터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에 관한 내용이 2019년도에는 있었는데 이걸 완전 삭제하면서 전체적으로 일본 전쟁 범죄 내용은 축소하거나 혹은 삭제한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운전하고 오는 중에 일부의 천하람 위원장 인터뷰 들었는데요. 거기서도 나왔는데 어제 뉴스를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일본 대사 대리로 구마가이 총괄 공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치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국제법상 독도는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고 그 자리에서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 동원에 대한 기술이 빠진 거를 또 항의했더니 당신들의 항의가 맞지 않는 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황당한 건 이 보도를 우리나라 외교부발 뉴스로 우리가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일본 NHK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또 이번에도 그 일본 언론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뉴스를 다룰 때 구마가이 총괄 공사가 굉장히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방자하다라는 얘기를 천하람 위원장이 하던데 정말로 저는 도를 넘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기자들이 외교부에다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항의를 했더니 외교부의 답변이 더 황당해요.
외교 당국 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항상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공개할 수 없다. 참 네.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일본 정부 측에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니까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한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는데 대한민국 외교계에서는 이 뉴스를 두고 대한민국 정부를 믿느냐 일본을 믿느냐라는 식으로 몰고 가거든요. 국민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신뢰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게 너무 국민들은 답답해하는데 이것을 대하는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너무나 이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몇 번 계속 반복합니다만 이건 뭐 보수 진보 진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런 행동들, 이런 언행들을 네.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아니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왜 항의 한마디 못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쯤 되면 저희가 이제 요즘 거리에서 피켓팅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얘기를 해요. 저희 의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전국에서 꼴찌나 두 번째 뭐 이렇게 하는 지역인데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보수층들도 그러잖아요. 보수 지지자들도. 네네. 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나 도대체 몰라서 그래요. 아, 대통령도 알 거 아니에요. 자존심 많이 상하죠. 우리나라 원수인데, 국가 원수인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할까요? 저는 자존심이 상한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외교안보 라인이 4월 미국 방문 앞두고서 정법 다 교체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일본 방문의 성과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질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겠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 내지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내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일의 이 프로세스를 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남 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실까요? 이게 내용물이 중요하지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일 외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걸 뭐 홍보를 잘못했다. 그래서 질책을 해서 경질을 했다? 거기까지 믿고 싶지 않은데요. 예? 저는 그러면 더 실망할 것 같은데. 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예. 그나저나 최근에 의전 비서관, 외교비서관, 김성한 안보실장 연이은 사퇴. 네. 이거 혹시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되나 봐요.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기자들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전화를 좀 걸어봤더니 이게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문화에 관심이 많고 특히 여성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아마 그래서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의 공연을 5차례나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미국은 가지고 있는 그 라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A라는 라인을 통해서 뭐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다른 라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렸고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정말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거는 이러다가 미국 측에서 그런 일 없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얘기를 기자들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할 수 없으니 지금은 이건 좀 시간이 지나야 그 진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국빈 초청이 글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장지 개념 아닙니까? 뭐 공연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대화가 오가고 어떤 합의를 이끄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다? 공연 문제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방문을 한 달도 채 안 남겨두고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기다가 이 김태효
차장. 김성환하고는 상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실장 밑에 차장이 있는 거잖아요. 갈등 관계에서 수석에 날아가는 경우는 전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김태효 차장이 안보실장을 걷어찼다? 이것도 믿기 힘든 얘기고,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 뭐 이것도 좀 믿기 힘든 얘기고, 어쨌든 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베일에 감싸 지금, 있어서.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이게 어디에서도 정확하게 이 보도가 뭐라 그럴까, 기자들을 통해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는 절차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거니까.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소통이 요즘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잖아요. 일본 외교 관련해서. 이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 진행되는 과정, 그다음에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일본의 이 후속 발언이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나오는지, 이건 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이 국정조사 범위에 크게 5가지인데요. 하나는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이라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관한 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그다음 네 번째가 선제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이 경위, 그다음에 5번째가 지소미아 정상화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보자라고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제출을 했고 오늘 국회에서 이것을 설명을 했죠. 하나하나 다 중요한 이 안건들이네요. 이게 근데 원래대로 하면 일본 방문한 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자회견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게 그게 원칙의 그래서 상식선이잖아요. 기자들이 의혹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방문 성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미래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밝혔으면 국정조사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요. 이게 아마 저희 정치 역사에 외국에 갔다 오고 나서 그것을 국정조사하겠다고 한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까지 국정조사를 요구할 정도였다면 그 전에 이건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풀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시간이 1분 남아서요. 이번에 얼마 전에 헌재 판결이 있었잖아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얘기도 좀 시끌시끌했는데 1분 정도로 좀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근데 이게 수사권은 독점 권한이 아니다라는 거를 명시를 한 거고. 수사권은 검찰에만 있는 게 아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 수사권 축소 여부는 입법기관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시행령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법상 법무부 장관한테 시행령 철회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장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게 폐기가 안 돼요. 그래서 시행령에 근거해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누군가가 아니 이거 법에 없는데 시행령에 있는 수사 권한으로 나를 구속해서 재판을 넘기는 게 맞냐? 이거 위법이다라고 소를 제기를 하면 그때 이 사람은 이게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위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구속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되어야 이것이 다시 위법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행령보다는 그 법률이 상위법이니까. 그렇죠. 또 이런 또 아주 큰 문제가 또 있군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